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저녁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지표 발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는 ISM 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수요일에는 11시에 졸츠 채용 공고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는 베이지북 연준 경제 리포트도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목요일에는 비농업 고용 변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ISM 서비스 PMI 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고,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 지표,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임금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 주는 고용의 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제 지표가 고용, 그리고 침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 지수와 채권, 유로 같은 것들이 같이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인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지선을 지켜준다면은 나스닥도 상승할 수 있고, 채권이나 유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 저는 둘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차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양쪽 다 채권 유로와 주식시장 모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사실 둘 다 상승하기는 어려운 지표들이거든요. 저도 말씀드릴 때는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표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상승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알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들이, 고용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주식시장 상승하고 채권과 유로는 하락을 해야 맞지만 선반영 되었다는 것처럼 상승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스닥 또한 무조건 오를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항상 이 기준선을 지켜줘야만 오른다, 이걸 꼭 생각에 두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지지선이 지켜줘야지 오른다는 거 꼭 알고 매매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깨지게 되면 크게 하락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나스닥 큰 흐름부터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2002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파동 진행하였고, 2파동은 2008년 말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3파동은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었고, 4파동은 이후 2022년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 구간은 7월부터 시작해서 중파동 4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전 고점을 깨면서 올라가 준다면 3회 1, 3회 2 파동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은 7월부터 시작해서 하락 파동, WXY 파동 그린 뒤에 1, 2, 3, 4, 5로 한 파동 상승 파동 나왔고, 조정이 WXYXZ 형태로 우선 종결된 후에 다시 한번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해주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승을 보더라도 이전 지지선을, 이 중파동, 상파동 채널의 하단선을 지지해줘야만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도 이 19,700선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00선에 미치지 못하고 683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19,700선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전부터 저항과 지지를 반복해왔던 선이고, 최근에는 저항을 총 6차례나 맞았던 선입니다. 그래서 19,700을 상방 돌파한다면 거의 상승으로 확실시 굳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채널 하단선 지켜주는지 봐야 되고, 이게 뚫리면 크게 하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간과 유사한 구간이 언제 있었냐면, 이때
2024년 4월 중순에 한 차례 크게 하락이 나오고 이 상승 추세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조정이 다 끝나고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조정이 끝난 것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크게 들어갔다가 크게 손실을 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크게 하락이 나온 뒤에 지켜주는 모습, 채널 하단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채널 하단선이 깨지는 순간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추세선 지지되는 것 같다가 한번 하락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온 듯 하다가 이 추세선에 맞고 저항 맞고 크게 떨어졌죠. 이런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선 계속 채널 하단선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깨지면 우선은 손절하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깨졌다가 휩써주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깨질 때는 우선 포지션 종료하셨다가 올라오는 모습 제대로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간이니 꼭 이 점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P도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WXY로 하락파동 종결된 후에 상승 한 차례 나왔고 이후 다시 ABC로 조정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정 나온 뒤에 재차 상승해주면서 이전 중파동, 3파동의 채널 하단 지지되는 모습 보여줬지만 지지가 계속 되어줘야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P도 이 지지선이 깨지는 거 보면은 빠르게 정리하셨다가 다시 매매하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휩소 무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예 손절가를 걸어놓고 여기도 손절가를 걸어놓고 손절 나왔다가 천천히 지켜봤다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안전하게 매매하시려면 다시 상방 돌파 줄 때 이때 다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팔고 요때 사면 조금은 손실이 있는 거지만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손절을 반복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히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1파동, 이후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와줬지만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2195 손절가로 잡고 매매하시는 거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거의 가까이 왔는데 만약에 내려가면서 포지션이 종료되더라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락 충분히 나왔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 2170선을 깨고 더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아예 그냥 러셀은 버리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3년 10월 말부터 하락파동을 시작해서 ABC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C파동은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이 나오다가 잠깐 하방 돌파해줬다가 재차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에는 이전 이 채널 상단까지 상승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 오전부터 시작해서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꺾이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채널 하단까지 내려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오르면서 채널 상단까지 가줄지 쭉 이대로 내려줄지는 애매한 구간입니다. 30년물 채권 선물로 봤을 때는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24년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 나온 뒤에 현재는 3파동 구간이고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3회 1, 3회 2파동을 마친 뒤에 3회 3파동은 8월 초까지 나왔고 이후 3회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이전 추세선에 지지돼주면서 오늘 오전부터 크게 오르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올라줄 수도 있지만 한 차례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20년물 채권 금리가 이 채널 상단까지 오를 경우를 생각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바로 꺾여서 내려가는 것이라면 30년물 채권 선물도 여기서 저점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올라주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에서 4파동이 끝난 것이겠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게 30년물 채권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더 깔끔하긴 합니다. 지금 이미 3에서 4파동 나온 것이고 3의 5파동이 이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을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3의 3의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 3의 3의 3파동의 부분파동 5파동으로 보고 있고요.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파동 구간이 상승 나온 후에 조정이 꽤 길게 횡보 조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런 아래 꼬리를 기준 손절가로 잡고 매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살짝 깨고 오르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바로 오를 수도 있지만 몇 차례 더 지지부진하면서 저점 깼다 오르고 또 저점 깼다 오르면서 지속적인 손절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를 권장드리는 구간은 아닙니다. 매매에 들어가실 분이라면 이전 이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는 점 알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는 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올해 4월 중순까지 대파동 2파동 나왔고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1, 2 형식으로 연장되는 파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3회 1, 3회 2파동이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파동까지 나온 후에 현재 3회 3회 4파동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 이전 2파 기간과 같다고 상정했을 때는 조정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추가적으로 횡보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선에서는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 시간봉으로 보시면 재차 하락 상승 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점차 저점은 낮추고 있지만 이 RSI 자체는 이제 더 매도세가 끝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정도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곧 상승세로 이제 방향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 파동을 시작해서 ABC로 하락 W파, 반등 X파, 이후 삼각수렴 Y파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74불 선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매수하셨을 때는 75불 선에서 익절가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1, 2, 3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삼각수렴 하단 도착했을 때 매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 저점을 다시 한번 깨줬는데요. 이제 조금 더 하락해서 여기 삼각수렴 선에 닿으면 매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여기 맞고 크게 올라줬죠. 이번에도 크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 삼각수렴 하단을 깨는 듯한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딱 여기서 사기보다는 좀 지켜보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때 그때 사면 제일 안전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N 차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N은 7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 해오다가 상승 파동이 나왔죠. 상승 1파동이 8월 초까지 나온 후에 2파동이 8월 중순까지 다 나온 것일 수 있고 ABC로 한 파동 더 빠지는 것이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파동이 다 나온 것이라면 1, 2, 3으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하락 나와줬다가 상승 다이버전스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 2, 3으로 올라갈 수는 있고, 다만 지금 구간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항상 잡아두고 매매는 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지금 구간 N 매매를 굳이 하진 않습니다. 이번 주 지표가 침체 위험도가 높게 나온다면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서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그거는 유로나 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유로랑 채권을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엔화까지 매매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매매하실 분은 파동 카운팅 알고 매매하시길 바라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